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렇지만 소비세는 작년에 10% 인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아베 수상 정권에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국가 부채가 돼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붕괴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가뜩이나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했는데 그나마 뒷받쳐주던 경제도 아베노믹스의 어떤 문제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상태로 와 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럼 결국은 포스트 아베 이제 결국 아베 이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가 나는 이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베 이후에 어떤 포스트가 되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아베 수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근데 실제 이제 아베 수상의 기자회견을 보면 아베 수상은 사전에 모두 다 시나리오대로만 기자회견을 항상 하고 있어요. 모든 질문은 정해진 것만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고 일체 뭐랄까 정해지지 않는 질문은 받지 않는 형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보기에는 자기 말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다 국민들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서는 아베 수상이 자기 주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지지율이 훨씬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하고 아베 수상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말로 설득하고 있는 그게 갭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워낙 비판이 많아서 중간에 한두 명 기자들에게 뭐랄까 불규칙하게 질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불안을 느끼고, 실제 보면은 아베 수상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별로 할 의욕도 없이 보여서 결국에는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베 수상의 본질이 많이 보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토론의 달인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는 끝까지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다음 약속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들키기도 했죠. 아이고, 아베 수상 같은 경우 이제 언론을 지극히 싫어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즉석 질문조차 못 받는 게 결국엔 상황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명예차별되는 그런 행동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디어 또 언론 관련된 문제 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특별하게 이제 아베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좀 이상하게 사용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의 보수화 경향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일본의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왜 보수적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고, 물론 젊은 층들은 아베 수상의 시기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기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지율도 있지만 이제 미디어 전략도 좀 아베 수상 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온라인 디지털을 할 때 이 모든 온라인 디지털을 처음부터 무료화해서 젊은 층들이 이 산케이 신문을 많이 봤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온라인 디지털은 적자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됐죠. 그렇지만 이 진보적인 기사들을 젊은 층들이 보기는 어려웠고, 말을 하기를 산케이는 젊은 층들의 역사관을 잡았고 아사히는 재정적으로 돈은 벌었지만 자기들의 지지층은 잃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베 수상의 제1차 내각과 달리 2차 내각의 결정적인 이유는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왔고 수상 관저에서 미디어 분야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아나운서라든지 이 방송국 디렉터들은 다 좌천시켰고, 또한 이런 이제 아베 수상의 보수 분위기 속에 유튜브 우익들은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잡지로만 가지고 우익 활동을 했는데 이 아베 수상 때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량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여기에서 유명한 패널들이 또한 중앙방송으로까지 진출을 해서 요즘 최근에는 일본 극우 유튜브 패널하고 이 주류 방송에서의 우익 패널들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 아베 수상 시기에 이런 뉴 미디어까지 장악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 자체가 보수화됐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젊은 층과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언론들이 이제 그 유료 정책을 온라인에서 쓰는 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좀 뭔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도 좋은 사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무료 정책을 썼던 방해통이 젊은 층에게 사실은 조달력이 되게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보수화를 이끄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산케 같은 경우는 기사가 아주 매우 자극적이고 예.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짧게 무료 콘텐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층들은 일반 신문을 많이 안 보죠. 거의 핸드폰에서 SNS로만 보고 트위터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익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우처럼 이렇게 뭔가 미디어 법의 변화라든가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본은 원래 이제 방송과 신문이 오래전부터 통합되어 있어서 예. 1차 사회가 보수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의 언론 민주화가 그래도 살아있었던 것은 안보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국 북한 문제도 비판을 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일본이 이게 안보 법제가 통과된 게 2015년인데 그 전년도에 2014년에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특정 즉 이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동시 통합적인 군사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 일본의 공무원이라든가 신문 기자들이 폭로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특정 비밀보호법은 어떻게 보면은 전전의 치안유지법이고 예. 결국 공무원들과 이 언론사의 재갈을 물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일본 언론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 이때 1차적으로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언론이 거의 다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리는 지금 이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환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착순 신청이래. 다중 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1577-7121에서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조기 폐차. 내일의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우리 동네 카페에서 알바하는 서연이, 건너편 피자집에서 일하는 민지. 모두 한 가정의 소중한 딸, 아들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일터에서 노동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노동인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소년부터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함께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먼저 존중해주세요. 노동 존중만 사회.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힘내라는 격려와 잘될 거란 위로가 공허하게 들리는 건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겠죠. 코로나19로 손님이 턱없이 줄어든 가게. 내일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사장님 곁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줄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댈 곳이